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는 무엇을 하나요?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목차를 볼까요? 첫 번째, 저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두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기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밑에 보이는 영상과 조금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그리고 저는 2019년부터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한번 담아보았는데 어떤가요? 학교가 굉장히 예쁘고 좀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내에서는 총학생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교외 활동으로는 멘토링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 안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인 헤르멘티 프로그램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공학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기공학과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회로, 전구, 빛, 전등,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저희 전기공학과는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에 대해 배워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 배워 우리 생활에 전기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공학과 1학년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전기공학과 1학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대 1학년은 고등학교의 4학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리, 수학, 화학 등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의 연장선으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러한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대에서 프로그래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밖에 교양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물리, 수학, 화학은 이런 식으로 화학 및 실험, 물리학 및 실험 등 이렇게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는 C 언어, 파이썬, 아두이노와 같은 기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양에는 영어, 한국사, 그리고 일반 교양 등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의 사진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네, 화학 실험을 진행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불로 물을 가열하여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파악하는 물리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시약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농도에 따라 이 높낮이가 달라지는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 화학은 이러한 실험들을 많이 직접 하고 배우지는 못했는데 대학교에 오면 이러한 실험들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물리 레포트를 이렇게 수필로 작성하거나 이렇게 과제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 45도로 드는 그림, 이러한 다양한 그림들을 활용하여서 과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팀플을 하게 되는데 이건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때 했던 팀플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던 이런 모터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다양한 모터들과 이제 다양한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와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에 따라 소리 높낮이가 달라지고 LED 전구 빛의 색상이 달라지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전기공학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기공학과 2학년에 대해 알아볼까요? 2학년이 되면 전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업수학, 회로 이론 등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이 풀게 되고 이제 1학년 때는 물리, 화학 실험을 했지만 2학년이 되면서 전기회로 실험, 전기회로를 직접 연결하는 실험들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진 교양을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교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2학년부터는 교양 수가 줄어들고 이제 교양을 듣지 않게 되는,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교양을 아예 듣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3학년과 4학년 때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반도체 또는 발전산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공학과 2학년 과목들의 사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회로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로를 연결하거나 프로그램으로 회로를 직접 짜서 이렇게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저항들이 얼마나 그 값이 걸리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결과값을 나타내거나 임피던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결과값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공업수학이나 회로 계산 과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회로를 계산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기도 하고,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수학 과제들을 직접 풀어서 이렇게 제출하려고 한 과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학과는 주로 어디에 취업할까요? 한국전력공사, 서부발전, 동부발전, 남부발전,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포스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스타트업, IT 기업, 공무원, 방송국, 대학원 등 취업폭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준비를 한다면 다양한 취업 분야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없다면 어떠한 점들이 불편할까요? 일단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고, TV 당연히 시청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도 충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전등을 켜고 사용하잖아요. 그런 전등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굉장히 힘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공학과를 정리하자면 이러한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전기를 유통하는,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Q&A 시간인데요. 그동안 전기공학과, 공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다면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선배님께서 인터뷰를 하러 또 나와주셨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금 좀 전에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19학번으로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Q&A 제가 한번 추려 왔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가장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 혹은 그 학과를 다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나의 학과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 아니 모습, 아니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공학과라고 하면은 공대, 공돌이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학과에도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전 여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공대에 들어간 케이스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항상 너네 학과 남자애들 많지 않아? 너네 학과 남자애들 많아? 남자애들 어때? 근데 공대 남자애들 별로라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남자인 친구들도 굉장히 잘 챙겨주는 편이고, 저희도 이제 그 상황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수업에 들어가면 여자애들이 사실 한 5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수업들에도 많이 적응이 돼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학생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선배님이 그래도 그 사이에 있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도, 학교 다니기 좀 편한 것도 사실 있나요, 조금? 근데 조금 이제 뭐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뭐 힘든 것들, 이제 뭔가 그런 힘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네네. 있을 때 이제 확실히 남자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는 청소년분들,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자, 가시면 공주 대접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실제 학과에서
선배님도 지금 이제 2학년이 제가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절반 정도 학교의 학과의 커리큘럼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공학과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 사람들이 사실 공대 공돌이로 말해도 그냥 컴퓨터 조립하거나 기계 고장 나면 뜯어서 고치는 게 공돌이 아니라라고 옛날에 진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과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학과에서 어떤 걸 1, 2학년에 그 초기 때는 어떤 걸 배웠는지 선배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청소년분들이 이쪽을 지향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전공을 배울 때도 이제 회로를 계산하거나 이제 문제에 이제 식을 계산하고 식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저희는 공업용 계산기를 항상 진짜 몸에 계속 지니고 다니거든요. 그걸 안 들고 오면 이제 시험에서 그냥 망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계산기가 중요한데, 그래도 그 기본이 되는 수학을 알고 있어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 근데 공대에 가고 싶다 이러면 공대를 포기하던가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던가, 꼭 그렇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오면 이제 1학년 때 기초 교양을 배울 때도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제 2학년이 돼서 전공을 배울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계산을 빨리빨리,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결국에는 기승전 수학이다. 네. 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실은 보지 말아야 될 거죠. 사실은 이제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을 메커니즘으로 해서 끌어가는 전공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래도 뭐 꼭 잘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공포심이 좀 없는 친구분들이 가시는 게 굉장히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학과 자체가 그냥 뭔가 성적을 맞춰서 들어갔다고 말하기엔 되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다면 선배님도 이 전공을 가야겠다, 이 전공을 지원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손으로 뭐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막 손으로 뭐 조립하고 막 뭐 그 과학 실험 이런 거, 과학 상자 이럴 때 그거 조립해서 막 뭐 선풍기 같은 거 달려서 모터 같은 거 만들고 이러는 활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부모님이 이제 전기 쪽 직종에 계셔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었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발전에 대해서 좀 배우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이제 과학 시간 이럴 때.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발전하는 거 재밌다. 이제 전기 직접 생산하고 막 석유 직접 뽑고 막 이러는 그 이노베이션 회사 같은 그런 데 보면서 그런 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저렇게 막 직접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공대가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조금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있고, 원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전기공학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쉽지 않은 뭔가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 과학 시간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저도 조금 흥미롭게 봤는데, 사실 그 다음에 뭐 전기가 어떻고 뭐 발전이 어떻고 사실 저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또 옛날 때부터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 갔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혹시 공대 같은 경우는 전과나 이런 것도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이게 학교별로 저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조금 낮고 해도 좀 전과가 자유롭게 조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던가 심화 전공을 하던가 아니면 부전공을 하던가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해야지 이제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좀 전과가 자유로운 편이어서 다른 학과로 이제 뭐 조금 더 좀 다른 뭐 건축학과나 뭐 산업경영공학과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학과에서도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에 더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전자공학과에도 관심이 있다, 전기가 아니라 전자에 관심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전과를 하기도 하고, 문과에 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뭐 경영학과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최대한 졸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좀 더 세밀한 흥미 맞는 길을 좀 찾아주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선배님도 그래도 이런 전자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뭐 정시로 하셨나요? 혹시 수시로 하셨나요? 저는 수시로 학생부 지원했어요. 종합으로. 아, 소위 말하는 학종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꿀팁이라는 게 있으면 한번 청소년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꿈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굉장히 학생부 종합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사실 저는 여고에서 이제 공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고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이과 계열, 이공 계열을 가더라도 대부분 간호학과나 뭐 방사선학과 이런 의료 계열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공대 쪽에 이제 공대를 가기 위한 준비할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다양한 이제 방송부 활동이라던가 뭐 그냥 탐구 동아리, 뭐 과학 탐구 동아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서도 이제 저희 전기에 관련된 것을 많이 찾아보고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가서 어필을 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좋게 봐주셨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부분 자기의 전공에 관련이 없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꿈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뭐 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여기서 어떤 걸 해야 할지 정확히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찾아서 이제 나 여기서 요거 해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 막연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선배님 오늘. 제가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